아저씨, 그거 드시면 죽어요. 제발. 만약 당신 앞에 나타난 낯선 아이가 당신의 죽음을 예언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욱이 그 아이가 당신이 평생 찾던 사람이었다면? 폭우가 쏟아지는 밤, 고급 레스토랑 라벨로의 VIP룸. 52세 재벌과 38세 아내의 결혼 3주년 기념일. 샴페인을 따르려는 순간 젖은 아이가 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아저씨, 그거 드시면 죽어요. 제발. 죄송합니다. 아가씨가 갑자기. 잠깐, 넌 누구니? 7세 소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한다. 독이 들어있어요. 엄마가 꿈에서 말해줬어요.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는다. 여보, 아이 장난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음식 포장해주세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3일 후 서재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서를 펼치는 재벌. 비속 검출. 성인 남성 치사량의 2배. 이게 정말 3년 동안 믿었던 아내를 바라본다. 완벽했던 결혼 생활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했다. 여보, 오늘 피곤해 보여요. 제가 따뜻한 차 끓여드릴까요? 괜찮아.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나타나서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 아이 덕분에 내가 살았어.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완벽한 계획이 7살 아이에 의해 무너진 것이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하은을 찾아온 재벌이 유리창 너머로 본 것은 생명유지장치에 연결된 49세의 여인. 25년 전 자신이 포기했던 첫사랑이었다. 2년 전 뺑소니 사고로 의식불명이에요. 하은이는 혼자 키우다가 사고 당하셨어요. 지금은 외할머니가 가슴에 25년 전 기억이 밀려온다. 민준아, 내가 널 기다릴게. 수빈아, 미안해. 나는 다른 길을 가야 해. 그래도 언젠가는 안 돼.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야. 그때 그는 사랑보다 성공을 택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JQ그룹 이사회의실에서 재벌에 절친 52세 남성이 이사들과 은밀한 대화를 나눈다. 회장님이 요즘 이상하시지 않나요? 피해망상까지 보이시고. 그러게요. 어린아이 말 믿고 음식까지 버리시고. 아내와 절친의 시선이 마주친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치밀한 계획의 공모자들이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 아니야.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다는 뜻이잖아. 그럼 다음 단계로. 그래. 이번엔 실수하지 마.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은의 외할머니를 만난 재벌. 낡은 아파트, 양냉이 가득한 냉장고. 하은이가 가끔 이상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요? 엄마가 꿈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를 시킨다고. 그래서 그날도 레스토랑에 가서 아저씨를 구하라고 했다나 봐요. 엄마가 꿈에서. 재벌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다른 건 또 뭐라고 하나요? 아빠를 찾아달라고. 엄마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고. 아빠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이 아빠가 누군지는 수빈이만 알아요.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어서. 그 순간 재벌은 알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하은과 아이스크림을 먹고 헤어진 지 2시간 만에 병원 응급실. 하은이가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서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수술해도 재벌이 수술실 앞에 주저앉는다. 자신을 구해준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두 그림자. 아내와 절친이 은밀한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된 거 잘 됐어. 골치 아픈 증인이 사라지는 거잖아. 하지만 아이가 감상적으로 굴지 마. 우리 계획이 성공하려면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실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 재벌. 친자 확률 99.99%. 내 딸이었어. 아빠도 몰라보고. 아빠를 살리려고. 하은은 25년 전 첫사랑과의 사랑에서 태어난 자신의 친딸이었다. 병실에 달려가서 의식불명인 하은의 손을 잡는다. 하은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그때 하은이 가늘게 눈을 떴다. 아저씨. 아니, 아빠? 응, 하은아. 아빠야. 엄마가 맞다고 했어요. 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25년 만에 찾은 가족.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후였다. 이제 아빠가 지킬게. 누구도 우리 가족을 해치지 못하게. 차가운 밤 재벌의 서재. 비서에게 전화하는 재벌. 이제부터 전쟁이야.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놈들은 법정이 아닌 지옥에서 심판받을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부터 하나씩 빼앗아. 돈, 명예, 사랑,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수빈이 사고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해. 단순한 뺑소니가 아닐 거야. 이미 시작했습니다. 재벌의 눈에 차가운 복수심이 타오른다. 이제부터는 그들의 게임이 아니다. 자신의 룰로 진행될 것이다. 완벽한 복수란 상대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거야. 비서가 아내에게 접근한다. 윤 사장님이 요즘 변호사 만나시던데. 자백 조건이니 선처 방안이니 상담하신다더군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정말요? 또 해외 계좌도 개설하시고 혹시 도피 자금 마련하시는 건 아닌지. 그럴 리가. 우리는 함께하기로.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동시에 절친의 차량에는 아내 명의의 해외 계좌 개설 서류가 몰래 배치된다. 완벽한 증거 조작.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치밀한 계획이 시작된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 곧 알게 될 거야. 재벌이 차 안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중얼거린다.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아내와 절친의 긴급 만남. 당신, 나 버리고 혼자 살 길 찾는 거 아니지? 그건 내가 할 말 아니야? 해외로 도피할 준비나 하면서. 무슨 소리야? 그럼 이건 뭐야? 절친이 해외 계좌 서류를 꺼낸다. 아내 명의로 된 완벽한 서류. 이건 내가 한 적 없어. 그럼 누가? 서로를 의심하는 두 사람. 3년간 쌓아온 사랑과 신뢰의 균열이 시작된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안일했을지도 몰라. 뭔 소리야? 그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기 시작한다. 재벌의 서재로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온다. 사장님, 2년 전 사고. 단순 뺑소니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해자 계좌로 사고 직후 3억이 입금됐습니다. 출처는 윤준혁 씨의 유령회사였습니다. 재벌의 분노가 극에 달한다. 그놈이 수빈이를 더 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CCTV를 다시 분석했는데 사고 차량이 의도적으로 인도로 돌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살인이었다는 거군.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윤준혁 씨의 위치 추적 결과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거지? 네.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두긴 했지만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완성되었다. 별장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지는 아내와 절친. 우리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무슨 뜻이야? 그가 모든 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해. 미쳤어? 이미 충분히 위험한 상황인데 위험한 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절친이 서랍에서 권총을 꺼낸다. 이걸로 사고사로 위장하면 안 돼. 그럼 정말 살인자가 되는 거야. 우린 이미 살인자야. 2년 전에 그 순간 아내가 깨달았다. 절친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당신,
수빈을 죽인 것도, 그래, 내 손으로 직접. 공포가 아내를 엄습한다. 왜 그랬어? 그 여자 때문에 계획이 틀어질 뻔했어. 그가 다시 그녀를 찾을까봐. 미친 거야. 미친 건 너야. 3년 동안 독을 먹여도 죽지 않는 그 남자가. 격투가 시작된다. 몸싸움 중 절친이 머리를 다친다.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2년 전에 그녀를 내 손으로 직접 정리한 것도. 아내가 경악한다. 당신, 정말 미친?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사랑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광기야. 격투 끝에 둘 다 치명상을 입는다. 별장박 차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재벌. 스스로 무덤을 팠군. 폭우가 쏟아지는 밤 별장에서 마지막 대결을 벌이는 두 사람. 내가 모든 걸 망쳤어. 피를 흘리며 광기 어린 눈으로 절친이 아내를 위협한다. 처음부터 내 계획이었는데. 당신의 계획? 우리가 함께. 넌 그냥 도구였어. 그 남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충격적 진실이 드러난다. 아내는 처음부터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3년 전 우연히 만난 것도, 사랑에 빠진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어. 미친놈아. 최후의 격투에서 둘 다 치명상을 입는다. 차 안에서 지켜보던 재벌은 차갑게 중얼거린다. 완벽한 자멸이군. 3개월 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하은. 아빠. 하은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아빠가 지킬게. 같은 날 수빈도 의식을 회복한다. 꿈이 아니지? 진짜야. 우리 가족이야. 하은이가 당신을 찾아줬구나. 내가 꿈에서 시켰어. 아빠를 구해줘라고. 놀라운 진실. 혼수 상태의 수빈이 영적으로 딸에게 전한 메시지였다. 어떻게 그럴 수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꿈에서 계속 하은이와 대화했어요. 당신이 위험하다고. 구해달라고. 수빈아. 25년 만에 재회. 이번에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6개월 후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함께 아침을 먹는 세 사람. 아빠, 오늘도 엄마랑 나 데리러 와줄 거지? 당연하지. 우리 딸. 2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수빈이 재벌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짓는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게 끝났을까? 끝났어. 이제 우리만 생각하면 돼. 간혹 무서워. 이 모든 게 꿈일까봐. 꿈이 아니야. 우리가 이뤄낸 기적이야. 정원에서 뛰어노는 하은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확신한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아빠, 엄마, 나비가 이렇게 많아. 정말 예쁘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다. 법정에서 절친과 아내의 재판이 진행된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병원에 입원 중이다. 피고인들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다는 거군요. 재벌이 방청석에서 지켜본다. 복수는 이미 완성되었다. 그들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자. 깨어나면 그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하지만 복수는 이미 끝났어. 이제는 가족에게 집중하고 싶다. 법정을 나서며 재벌은 과거를 완전히 정리한다. 이제는 오직 미래만이 중요했다. 모든 게 정말 끝났구나. 수빈의 재활치료가 진행되는 병원에서.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가족이 있으니까 힘이 나요. 하은이 엄마의 재활을 도우며 웃고 있다. 엄마, 빨리 나와서 집에 가자. 그럴게, 우리 하은이. 재벌이 뒤에서 따뜻하게 바라본다. 25년의 공백이 빠르게 메워지고 있다. 수빈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미 시작했어요. 하은이가 우리를 다시 이어줬으니까. 고마워. 모든 걸 용서해줘서. 용서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었다.
전원주택에서의 평범한 일상. 하은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배웅하는 부모. 하은아, 조심히 가. 네. 아빠, 엄마도 데이트하세요. 아이의 말에 두 사람이 부끄러워한다. 데이트라니. 우린 가족인데. 가족도 데이트해야죠. 할머니가 그랬어요. 하은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이 웃는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일상을 누릴 수 있을 줄이야. 꿈만 같아. 하지만 진짜야. 수빈아, 우리 결혼식 올릴까? 지금도 충분해요. 하은이가 우리를 이어주는 증인이니까. 그래도 나중에 하은이가 더 크면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행복이었다. 1년 후 초등학교 2학년이 된 하은이의 학예회. 오늘 우리 딸이 주인공이에요. 무대 위에서 동화를 읽는 하은이를 보며 두 부모가 감격한다. 옛날 옛적에 마법의 힘으로 가족을 구한 공주가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동화로 각색해서 발표하고 있다. 공주는 아빠를 구하고 엄마를 깨웠어요. 그리고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 우리 딸 정말 컸구나.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하은이를 보호해야 할 때예요. 물론이지. 앞으로는 우리가 하은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야. 새로운 다짐을 하는 부모들이었다. 주말 해변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 아빠, 바다 진짜 예쁘다. 그렇지? 우리 하은이처럼. 엄마도 예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해변을 걷는다. 수빈아,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가끔 무서울 정도예요. 무서울 거 없어. 이제 우리에겐 지킬 게 있으니까. 그래요. 하은이가 우리의 희망이에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세 사람이 모래사장에 앉는다. 아빠, 엄마, 나 질문 있어. 뭐니?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약속해. 세 사람은 약속을 하고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약속을 다짐을 했다. 재벌이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아동복지재단을 만들 거야. 정말요? 하은이 같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수빈이 감동한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하은이가 바꿔줬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해줬지. 재단 설립 준비에 바쁜 일상. 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아빠, 재단이 뭐야?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곳이야. 나도 도와줄래? 그럼 우리 하은이가 재단의 명예 이사장이 되자. 와, 진짜? 진짜야. 새로운 시작, 새로운 꿈이 펼칠 순간만 남아 있었다.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 재단은 한 아이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벌이 연설하며 하은이를 바라본다.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수빈이 옆에서 감동 어린 표정으로 듣고 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이 모두 하은이처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온다. 하은이가 무대로 올라간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은이에요. 모든 친구들이 가족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아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한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요. 하은이가 이렇게 멋진 아이로 자라서 재단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가족.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피어난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래, 우리만의 아름다운 시작이야. 1년 후 하은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린다. 의사 선생님, 우리 딸이. 걱정하지 마세요. 단순한 감기입니다. 하지만 재벌과 수빈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아니야. 이번엔 우리가 함께 있어. 병상에서 하은이가 부모의 손을 잡는다.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요. 나 괜찮아요. 하은아,
엄마가 꿈에서 말했어요. 이제는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정말? 네. 우리 가족은 아무도 떼어놓을 수 없다고.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부모들의 불안을 치유한다. 하은이가 완전히 회복된 후 가족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진다. 여보, 저 임신했어요. 정말? 재벌이 수빈을 끌어안는다. 40대 후반의 늦은 임신이지만 그들에겐 기적 같은 소식이다. 하은아, 내가 동생이 생긴대. 와, 진짜요? 남동생? 여동생? 아직 모르겠어. 누구든 상관없어. 우리 가족이 되는 거니까. 동생한테도 우리 이야기 해줄 거예요. 그래, 언니가 아빠와 엄마를 구해준 이야기를. 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도. 새 생명의 소식과 함께 가족의 행복은 더욱 완성되어 간다. 과거의 아픔은 완전히 치유되고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하다. 8개월 후 병원에서 둘째 아이가 태어난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하은이가 신생아실 앞에서 동생을 바라본다. 아빠, 동생 정말 작아요. 하은이도 처음엔 저렇게 작았어. 동생 이름은 뭐예요? 하준이. 하은이의 하자랑. 아빠의 준자를 따서 하준이. 예쁜 이름이에요. 수빈이 병상에서 미소 지으며 가족을 바라본다. 이제 정말 완벽해졌네요. 그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완성되다니. 하은아, 이제 너는 언니가 됐어. 네. 제가 동생 잘 돌볼게요. 고마워. 우리 하은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탄생. 행복은 계속해서 커져만 간다. 하준이가 6개월이 되던 날 하은이가 동생을 정성껏 돌본다. 하준아, 언니가 책 읽어줄게. 옛날 옛적에 우리 가족이 처음 만난 이야기. 재벌과 수빈이 미소 지으며 지켜본다. 하은이, 정말 좋은 언니네요.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의젓할 줄이야. 하은이가 동생에게 속삭인다. 하준아, 우리 아빠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야. 아기가 하은이를 보며 웃는다. 봐요. 하준이가 웃어요. 동생이 언니 말을 알아듣나 봐. 당연하죠. 우리는 가족이니까. 형제애가 싹 트는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3년이 흘러 하은이는 초등학교 5학년, 하준이는 유치원생이 되었다. 누나, 같이 놀자. 하준아, 숙제부터 해. 에이, 누나는 너무 엄격해. 재벌과 수빈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한다. 벌써 이렇게 컸네요. 그래, 시간이 정말 빨라. 당신 후회하지 않아요? 이런 평범한 삶이 평범한 게 아니야. 특별한 거지. 우리에겐 이게 기적이야. 맞아요. 하은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거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두 사람은 감사함을 느낀다. 아빠, 엄마,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그래, 찍자. 행복한 가족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이었다. 어느 날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이 들려왔다. 3년 전 의식불명 상태였던 사업가가 끝내 사망했습니다. 재벌이 뉴스를 끄고 아이들에게 집중한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이미 오래전 일이야. 그래도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어.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지. 하은이가 다가온다. 아빠, 뭐가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가 우리 가족이 너무 소중해서 그래. 저희도 아빠가 소중해요. 과거는 완전히 정리되었다. 이제는 오직 현재와 미래만이 중요하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지. 하은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 아동복지재단이 큰 성과를 거둔다. 아빠, 우리 재단에서 도운 친구들이 1000명이 넘는데요. 정말 우리 하은이가 1000명을 도운 거네.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한 거예요.
수빈이 감동 어린 표정으로 딸을 바라본다. 하은아, 너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저희 더 많은 친구들 도와줘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해보자. 재벌이 가족을 끌어안는다.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니. 하은이가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맞아. 사랑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구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하은이의 중학교 졸업식 날 가족 모두가 참석한다. 축하해, 우리 딸. 고마워요, 아빠. 하준이도 누나를 축하한다. 누나, 축하해. 고등학교 가서도 화이팅. 졸업식이 끝난 후 가족이 함께 공원을 걸른다. 하은아, 고등학교 가면 더 바빠질 텐데. 괜찮아요. 가족 시간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딸이 이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 공원 벤치에 앉아 가족 모두가 별을 올려다본다. 별에다 소원 빌어볼까? 저는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같은 소원이야. 저도요. 네 사람의 같은 소원. 영원한 행복에 대한 간절한 바람. 그때는 몰랐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곧 시험에 들 것이라는 사실을. 하은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재벌에게 건강 이상 신호가 나타난다. 여보,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울 뿐이야. 하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췌장암 3기입니다. 수술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빈이 주저앉는다. 그럴 리가. 재벌이 차분하게 말한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자. 어떻게 숨겨요? 치료받으려면 천천히 조금씩 말하자.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그날 밤 하은이가 아버지의 이상함을 눈치챈다. 아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하지만 하은이의 예민한 감각은 더 큰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그 특별한 능력이 다시 깨어나고 있는 것일까? 며칠 후 하은이가 부모에게 진지하게 말한다. 아빠, 엄마, 저 꿈을 꿨어요. 무슨 꿈? 아빠가 아프다는 꿈이요. 재벌과 수빈이 얼굴이 굳는다. 하은아, 그냥 꿈이야.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예전에 엄마 목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하은이가 눈물을 글썽인다. 이번엔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아빠를 잘 돌봐드리라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수빈이 딸을 끌어안는다. 하은아, 엄마 정말이에요? 아빠가 아픈 거 맞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재벌이 딸의 손을 잡는다. 하은아, 아빠가 조금 아프긴 해.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어요? 그래. 우리 딸이 기도해주면 분명히 나을 거야. 하준이도 아버지의 병을 알게 된 후 가족들이 더욱 단단하게 뭉친다. 아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준아, 넌 공부만 열심히 해. 그게 아빠에게 가장 큰 힘이 돼. 하은이가 재단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아빠 대신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하은아, 무리하지 마. 아빠는 아직 괜찮아. 수빈이 남편을 간병하며 24시간 곁을 지킨다. 여보, 제가 더 일찍 알아차렸으면. 아니야. 이미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어. 25년 동안. 아직 더 함께해야 할 시간이 많은데. 그래.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가족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가혹해져 간다. 6개월간의 치료 후 병원에서 가족회의가 열린다.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사의 말에 모든 가족이 침묵한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수빈의 떨리는 목소리. 길어야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병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아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은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는다. 하은아, 아빠는 포기 안 해. 너희들 때문에라도. 그럼 제가 다시 꿈에서 할머니께 여쭤볼게요. 뭐라고? 할머니가 또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예전처럼 하준이도 누나 편을 든다. 맞아요. 누나가 예전에도 아빠를 구했잖아요. 재벌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아이들이 고맙다. 퇴원한 재벌과 함께 가족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다. 아빠, 바다 보니까 기분 좀 어때요? 좋아. 우리 가족과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해변에서 네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다.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네. 재벌이 하은이를 바라보며 말한다. 그때 내가 아빠를 구해줬지. 이번에도 구해드릴 거예요. 하은아, 그때와는 다르야. 이번엔 아니에요. 가족의 사랑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수빈이 남편에게 속삭인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야. 다른 형태로든.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가족들이 서로를 끌어안는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 이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행복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하은이가 다시 꿈을 꾼다. 할머니, 할머니 맞죠? 꿈속에서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나타난다. 하은아, 이번엔 할머니도 어쩔 수 없단다. 그럴 리 없어요. 예전에 아빠를 구했잖아요. 그때는 때가 아니었어. 하지만 이번엔 할머니 제발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은아, 아빠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너희들 덕분에 아직 더 함께해야 할 시간이 많은데. 그래.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단다. 아빠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거야. 하은이가 울며 깨어난다. 이번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아침에 부모에게 꿈 이야기를 전한다. 할머니가 이번엔 방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재벌이 딸을 안아준다. 하은아, 괜찮아. 아빠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재벌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던 어느 날 그는 각자에게 편지를 써둔다. 수빈아, 네 여보, 서랍에 편지들이 있어. 내가 목말할 때가 오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들어줘.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들이야. 며칠 후 재벌이 의식을 잃는다. 수빈이 편지들을 꺼내어 읽어준다. 하은이에게 내가 아빠의 인생을 바꿔줬어. 7살 때부터 지금까지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렴. 하은이가 오열한다. 하준이에게 아빠의 뒤를 이어 정의로운 사람이 되렴. 내 누나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줘. 하준이도 눈물을 흘린다. 수빈아, 25년 늦었지만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고마웠어. 수빈이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흐느낀다. 의식을 잃은 지 일주일 후 재벌이 잠깐 깨어난다. 아빠, 하은아, 하준아, 왔구나. 가늘게 떠진 눈으로 가족들을 바라본다. 수빈아, 고마웠어. 여보, 제가 더 고마웠어요. 아이들아,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아빠 가지 마세요. 하은아, 내가 어릴 때 말했지? 엄마가 꿈에서 시켰다고. 네. 이제 아빠도 꿈에서 너희를 지킬 거야. 할머니처럼.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재벌이 조용히 눈을 감는다.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아빠, 아빠.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25년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재벌을 배웅한다. 그가 도운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모두 왔다.
아빠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구나. 하은이가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한다. 그래,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아빠였어. 장례를 마친 후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온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수빈이 허탈해한다. 엄마, 우리가 아빠의 뜻을 이어가요. 맞아요. 재단도 우리가 계속 운영하고 하준이도 의지를 보인다. 저도 변호사가 되면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하은이가 꿈을 꾼다. 아버지가 나타난다. 아빠, 하은아, 울지 마. 아빠는 항상 너희 곁에 있어. 정말요? 그래.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아빠가 너희 가족을 지킬 거야. 보고 싶어요. 아빠도 보고 싶어. 하지만 너희가 행복해야 아빠도 행복해. 아버지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 계속될 것이다. 1년 후 하은이가 대학에 입학한다.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다. 아빠가 기뻐하실 것 같아. 수빈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럼 내 꿈을 응원하실 거야. 하준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더욱 성숙해졌다. 누나, 대학 가면 재단 일은 어떻게 해요? 주말에 계속할 거야. 이건 우리 가족의 사명이니까. 재단은 이제 하은 아동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아버지를 기리는 의미에서였다.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에요. 정말 몇 명이나 받아요? 50명이요. 모두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에요. 아빠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새로운 출발. 아버지 없이도 가족은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2년 후 하준이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다. 형법과에 정말 지원할 거야? 네, 누나. 아빠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준이가 어느새 훤칠한 청년으로 자랐다. 누나, 저도 꿈에서 아빠를 만나요. 정말? 네. 항상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그래, 나한테는 사람들을 많이 도우라고 하시던데, 우리 각자에게 맞는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수빈이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한다. 너희 아빠가 정말 좋은 분이었구나. 지금도 좋은 분이에요, 엄마. 그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족 모두가 깨달았다. 대학 3학년이 된 하은이가 연인을 소개한다.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니? 같은 과 선배예요. 재단 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있어요. 하준이가 장난스럽게 묻는다. 누나 남자친구 괜찮은 사람이야? 당연하지. 아빠처럼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야. 수빈이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기뻐한다. 그래, 한번 집에 데려와 봐. 정말요? 근데 좀 긴장할 것 같아요. 괜찮아.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면 더 좋아할 거야. 그날 밤 하은이가 꿈에서 아버지를 만난다. 아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니? 네, 아빠처럼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럼 됐어. 하은이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하은이가 연인을 집에 데리고 온 날.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하은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수빈이 따뜻하게 맞이한다. 하준이도 형처럼 대한다. 형, 누나 잘 부탁드려요. 하준아, 너도 내 동생 같아. 잘 부탁해. 식사를 하며 민수가 재단 이야기를 한다. 하은이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수빈이 눈물을 글썽인다. 고마워요. 하은이가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저야말로 하은이 같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에서
어때, 엄마?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무엇보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여. 저도 형 마음에 들어요. 하준이도 엄지를 들어 보인다. 아버지가 없어도 가족의 따뜻한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은이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민수가 깜짝 프로포즈를 한다. 하은아, 나와 결혼해 줄래? 졸업식장에서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하은이가 감격한다. 정말, 정말이야? 응, 너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 수빈과 하준이가 박수를 치며 축하한다. 누나, 축하해. 고마워, 하준아. 그날 밤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난다. 아빠, 저 결혼해요. 축하해, 하은아. 아빠가 못 가는 게 아쉽지만 아빠도 함께 하실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 아빠는 항상 너희와 함께야. 결혼식에서 아빠 대신 하준이가 에스코트 해주기로 했어요. 하준이가 이제 정말 의젓해졌구나. 네, 아빠 닮아서 정말 멋진 남자로 자랐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하은이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한다. 결혼식 당일 하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비한다. 정말 예쁘다. 수빈이 딸을 바라보며 감격한다. 엄마, 아빠가 안 계셔서 괜찮아. 아빠는 분명히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하준이가 턱시도를 입고 나타난다. 누나, 제가 아빠 대신 에스코트 해드릴게요. 고마워, 하준아. 결혼식장에 입장할 때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분다. 아빠, 오셨구나. 하은이가 중얼거린다. 결혼 서약을 하는 순간 하늘에서 한 줄기 햇살이 내려온다. 사랑합니다, 하은 씨. 저도 사랑해요.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모든 하객들이 감동한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 새아빠가 축복해 주신 것 같았어. 하은이와 민수의 새로운 시작.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한 특별한 날이었다. 결혼 2년 후 하은이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정말? 수빈이 기뻐한다. 축하해, 누나. 하준이도 삼촌이 될 기대감에 들떠한다. 아빠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날 밤 꿈에서 아버지를 만난 하은이. 아빠, 저 엄마가 될 거예요. 축하해. 아빠가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아빠 닮은 예쁜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누구 닮든 우리 가족 아이니까 사랑스러울 거야. 이름은 뭘로 지을까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해. 아빠는 뭐든 좋아. 10개월 후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다. 아빠,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하은이가 신생아를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수아, 우리 아기 이름이야. 할아버지 이름의 수자와 엄마 이름의 하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다. 5년 후 수아가 유치원생이 되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셔.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수빈이 손녀를 안으며 설명한다. 별이 많은 곳이야.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럼 할아버지 못 만나요? 만날 수 있어. 꿈에서. 그날 밤 수아가 처음으로 할아버지 꿈을 꾼다. 할아버지, 수아야, 우리 예쁜 손녀.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할아버지가 항상 수아를 지켜보고 있어. 엄마가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줘요. 그래, 엄마가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한다고? 네,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3세대에 걸친 사랑의 전달. 할아버지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수아가 7살이 되던 해 엄마 하은이와 같은 특별한 능력을 보이기 시작한다. 엄마, 할아버지가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는데? 할머니가 조심하라고 하세요. 수빈이 최근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던 터였다. 수아야, 할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 그리고
엄마한테도 전화라고 하셨어요. 하은이가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신다. 검사 결과 초기 유방암이 발견된다. 다행히 초기라서 완치 가능합니다. 수아가 또 우리 가족을 구했구나. 그날 밤 하은이가 아버지 꿈을 꾼다. 아빠, 수아가 저처럼. 그래,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나 봐. 이 능력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축복이지. 수아에게도 이런 무거운 짐을 지워도 될까요? 하은아, 넌 그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니? 수아도 그럴 거야. 사랑이가 7살이 되던 해 또다시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 엄마, 이상한 꿈을 꿨어요. 수아가 딸의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인다. 무슨 꿈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아니 증조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정말? 네, 그리고 어떤 아저씨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수아의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엄마 하은이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와 똑같았다. 어떤 아저씨? 모르겠어요. 하지만 빨리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수아가 엄마 하은이에게 전화한다. 엄마, 사랑이가 저처럼 꿈을 꿔요. 정말? 어떤 꿈? 증조할아버지가 누군가를 구하라고 하신다고요. 하은이가 깊은 한숨을 쉰다. 역시 우리 가족의 숙명인가 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사랑이가 어떤 곳을 말하는지 들어보자. 3세대가 이어받은 특별한 능력.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 며칠 후 사랑이가 구체적인 장소를 말한다. 엄마, 놀이공원에 가야 해요. 놀이공원? 네, 거기서. 아저씨가 위험해요. 수아가 딸과 함께 놀이공원으로 향한다. 25년 전 엄마의 이야기가 되살아나는 순간이다. 롤러코스터 앞에서 중년 남성이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진다. 아저씨, 사랑이가 달려간다. 119에 신고해 주세요. 수아가 즉시 구급차를 부른다. 괜찮으세요? 약 드세요. 사랑이가 남성의 주머니에서 심장약을 찾아준다. 고마워. 남성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한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사가 말한다. 5분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아이네요. 그 남성은 알고 보니 고아원 운영자였다. 수많은 아이들의 아버지 같은 존재. 사랑이가 또 누군가를 구했구나. 구해준 고아원 운영자가 수아와 사랑이를 초대한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아니에요. 사랑이가 꿈에서 들었다고 해서 고아원에는 50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아이들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사랑이가 아이들과 금세 친해진다. 언니, 정말 예뻐요. 고마워. 너희들도 정말 귀엽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사랑이가 말한다. 엄마, 저도 고아원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네. 증조할아버지가 그러라고 하신 것 같아요. 수아가 딸을 끌어안는다. 그래, 우리 가족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엄마처럼 저도 많은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4세대로 이어지는 사명감. 할아버지의 뜻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다. 사랑이의 첫 번째 구조 활동을 기념해서 온 가족이 모인다. 우리 사랑이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 하은이가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본다. 증조할머니, 저도 엄마들처럼 할 수 있을까요? 증조할머니 수빈이 사랑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물론이지. 너는 우리 가족의 특별한 아이니까. 하준이 삼촌도 조카를 격려한다. 사랑아, 삼촌이 법적으로 도와줄게. 고마워요, 삼촌.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꿈을 꾼다. 할아버지가 나타난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할아버지, 모든 가족이 꿈속에서 재회한다. 사랑이가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군요. 네, 할아버지. 저 열심히 할게요. 그래.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렴. 꿈에서 깨어난 후 모든 가족이 같은 꿈을 꿨다는 걸 알게 된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중 사랑이가 이상한 꿈을 꾼다. 엄마, 무서운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었어? 큰 사고가. 많은 사람들이 다쳐요. 수아의 얼굴이 굳는다. 어디서? 지하철역 같은 곳.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빨리 경고하라고. 언제? 내일. 내일 오후에요. 수아가 즉시 엄마 하은이에게 전화한다. 엄마, 큰일이에요. 왜? 사랑이가 지하철 사고 꿈을 꿨어요. 정말? 확실해? 네, 증조 할아버지가 경고하라고 하셨다고요. 하은이가 즉시 행동에 나선다. 당국에 신고해야겠어. 믿어줄까요? 일단 해봐야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야. 하지만 당국에서는 믿어주지 않는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 당국이 믿어주지 않자 가족들이 직접 나선다. 우리가 직접 가야겠어. 하은이가 결단을 내린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랑이 할아버지도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하셨어. 우리도 해야지. 온 가족이 문제의 지하철역으로 향한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경고하지? 일단 아이가 다쳤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대피시켜보자. 하준이가 변호사로서 설득력 있게 말한다. 잠시만요. 아이가 다쳤는데 구급차가 들어와야 해서 잠깐 대피해주세요. 정말요? 몇몇 사람들이 의심하지만 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대피한다. 오후 3시 정각, 정말로 지하철 추돌사고가 발생한다. 세상에, 정말이었네. 그 가족들이 우리를 구해준 거야. 대형 참사를 막은 가족들. 이번에는 100여 명의 생명을 구했다. 지하철 사고 예방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다. 신비한 가족. 4세대에 걸친 구조 활동. 7살 소녀의 예지몽으로 100명 구조. 갑자기 유명해진 가족들. 엄마, 우리 괜찮을까요? 괜찮아. 좋은 일을 한 거니까. 하지만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하다. 증조 할머니, 이럴 줄 알았어요? 수빈이 사랑이를 안으며 말한다. 몰랐지. 하지만 우리 가족은 항상 이런 일을 해왔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 하지만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감수할 거야. 그날 밤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난다. 여러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게 될 거예요. 할아버지, 무서워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 여러분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니까. 언론의 관심 속에서도 가족들은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한다. 유명해진 후 가족들에게 시험이 찾아온다. 가짜 예언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다. 돈을 많이 줄게요. 그냥 주식이 오른다고 해주세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 하지 않아요. 그럼 경마 결과라도. 수아가 단호하게 거절한다. 우리 능력은 사람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가족들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운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아이를 이용해서 돈 벌려는 거 아니야? 상처받은 사랑이가 엄마에게 말한다. 엄마,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야.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왜 사람들이 나쁘게 말해요?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들도 많아. 그날 밤 가족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조용히 살자. 너무 유명해지는 것보다 조용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자. 언론의 관심이 식은 후 가족들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사랑아, 후회하지 않아? 뭐요? 유명해졌다가 다시 평범해져서. 전혀요. 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사랑이의 순수한 마음에 모든 가족이 감동한다. 우리 사랑이 정말 대단해. 몇 달 후 사랑이가 또 다른 꿈을 꾼다. 엄마, 이번엔
좋은 꿈이에요. 어떤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를 칭찬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잘했다고.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정말?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서로를 끌어안는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네. 그래.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한 가족들. 진정한 행복은 이런 것이었다. 사랑이가 10살이 되던 해 가장 중요한 예언을 하게 된다. 엄마, 큰일이 생길 것 같아요. 또 사고? 아니요. 이번엔 우리 가족에게 정말 좋은 일이요. 좋은 일? 증조 할아버지가 모든 가족이 함께 만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함께 만난다고? 수아가 이해하지 못한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래요. 그날 밤 온 가족이 각자 집에서 같은 꿈을 꾼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말한다. 여러분, 곧 우리가 모두 만날 거예요.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사랑의 힘으로. 기적? 네. 죽은 자와 산 자가 잠시 만날 수 있는 기적이요. 모든 가족이 꿈에서 깨어나 서로에게 전화한다. 모두 같은 꿈을 꾼 것이다.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할아버지 묘소에 모인다. 4세대 20명이 넘는 대가족이 되었다. 할아버지, 우리 모두 왔어요. 하은이가 아버지 묘비 앞에서 말한다. 갑자기 따뜻한 빛이 묘소를 감싼다. 어머, 저게 뭐야? 빛 속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난다.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네요. 할아버지, 모든 가족이 눈물을 흘린다. 아빠, 정말 아빠세요? 그래, 하은아. 아빠야. 할아버지가 각각의 가족들에게 다가간다. 수빈아, 고마웠어. 우리 가족을 잘 지켜줘서. 여보, 하준아, 정말 멋진 남자가 됐구나. 아버지, 수아야, 내가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사랑이에게 다가간다. 사랑아, 내가 우리 가족의 미래야. 증조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너희 모두를 사랑해. 할아버지가 마지막 말을 전한다. 여러분이 보여준 사랑의 힘으로 이 기적이 가능했어요.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할아버지, 또 만날 수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면 다시 나타날 거예요. 빛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모두 할아버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다. 하지만 모든 가족의 마음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다. 사랑이가 마지막 나레이션을 시작한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30년 전 7살 엄마의 예언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7살인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죠. 온 가족이 서로 끌어안으며 별을 올려다본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시간보다, 거리보다, 모든 것보다 강하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마치 할아버지의 축복 같은 눈.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영원히. 할아버지, 저희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7살 딸의 예언. 그것은 한 가족에게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만의 기적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